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오늘 한인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결백하다며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보도에 국방부와 국무부가 해명하며 무역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택시 기사 보호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계 뮤지컬 배우 루시앤 마일스 모녀의 교통사고 참사를 계기로 뉴욕시 정부가 교통법규 강화를 추진합니다.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현행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을 찾았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민 회장은 기자들에게 자신은 결백하다며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50만 달러 공금을 유용한 의혹과 부동산세 체납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민승기 전 회장이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과 담당 변호사 측은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확인하러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민승기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책을 발행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가져간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공적으로 나간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긴급 상황이었잖아요. 소송이 있는. 그러니까 한인회가 한인회장 돈을 운영한 게 아니고 한인사에서 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긴급 상황이니까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게 그걸 썼던 거죠. 민 전 회장은 50만 달러 공금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은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민 전 회장 측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회관 채무 보증각서와 재정 보증서에 서명했다며 민승기 전 회장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된 오늘 서류 열람 과정 중 민승기 회장 측 법률회사 직원이 특정 서류를 몰래 챙겼다는 의혹으로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장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에 국방부와 국무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무역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한국 관리들의 전화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한미 간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미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한미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백악관 논평을 참고하라고 했고 데이너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관련 질문을 백악관에 넘겼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것이라며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틈이 없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어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들어간 주 상하원은 예산안 마감일인 4월 1일 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1,680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에는 학교 내 무장 보안 요원 배치 등 총기 규제 관련 지원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또 MTA의 낙후시설 지원을 위해 맨하탄 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뉴욕시 소득세의 일부를 지원해 4억 2,8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주 하원도 어제 1,702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예산안에는 상업용 차량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의 차량은 맨하탄 96 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할 경우 운행당 $2 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되며 그 외 지역에는 운행당 $1의 할증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할 경우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를 부과합니다. 또 주 하원 예산안에는 내일과 세탁업소 등의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금 300만 달러도 책정됐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주 상원보다 10억 달러가 더 많은 27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의 급증으로 택시 기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등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택시 기사 보호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주 택시 운전자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올바니 뉴욕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기사 보호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론킴 의원의 법안은 택시기사에게도 전철기관사와 버스기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도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죄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지난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가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택시기사들의 사망률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택시 기사들이 많고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사들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꾸며져 있으며 한국어 등의 번역이 가능하고 모바일 이용도 보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새 웹사이트는 첫 화면에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브레이킹 뉴스 기능을 강화했고 온라인 서류 접수나 케이스 진행 상황, 처리 기간 등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기능을 앞 화면에 배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는 각 이민 수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 등의 링크 메뉴가 있고 각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한국어 등 외국어로 페이지를 번역해 볼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색 창과 내비게이션 버튼을 확대하고 모바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교통법규 강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국계 뮤지컬 배우 루시앤 마일스 모녀의 교통사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교통법규 강화 관련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속과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 추가 가동과 적발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정안은 현재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50인 카메라 적발 벌금을 올리고 차량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카메라 적발 기록도 보험사에 통보하는 의무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과속과 신호 위반 카메라를 150개 학교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의회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과속 카메라는 학교 주변 과속 차량을 63%까지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현재 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 사망사고의 75%가 이런 과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앞으로 의사가 판단할 때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주 차량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학교 내 왕따 문제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사건 현황이 실시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왕따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안에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2016년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국을 상대로 왕따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소송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교육국은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왕따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국은 지난해 9월 브롱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학생이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이후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 교육국은 괴롭힘으로 인해 전학을 신청하는 피해 학생들의 전학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같은 정책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 합의 조건으로 앞으로 교육국은 괴롭힘 피해 학생의 전학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현행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코에니펙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현행 8달러 60센트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3%, 15달러 미만은 48%, 15달러 이상은 9%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묻는 질문에 5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63%, 여성 응답자의 55%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 11달러로 인상한 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올해 안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연간 6천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파워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추첨 당첨금이 4억 5,5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현재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3억 4,500만 달러까지 올랐고 파워볼이 4억 5,500만 달러로 합산 당첨 금액이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8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가장 최근의 파워볼 당첨자는 지난 1월 6일 뉴햄프셔주에 거주하는 신혼 미상의 여성이며 당첨 금액은 5억 5,970만 달러였으며 이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2억 6,94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5일 이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메가밀리언은 당첨금이 3억 4,5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당첨금은 메가밀리언 역사상 9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이 동시에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3번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SC에 이어서 UC 계열 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UC대학 이사회는 오늘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3.5%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12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타주 출신 UC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현재 28,014달러에서 28,992달러로 인상되며 올 가을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또 UC대학 당국은 전체의 등록금을 오는 5월까지 2.7%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상된 등록금은 UC대학의 추가 수업과 학생들의 졸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이집트 유물 전시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측은 오늘 이집트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킹텟 금빛 파라오의 보물 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굴된 150여 개 유물들이 전시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물들은 최초로 해외에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에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와 석관, 아누비스 동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t really is a once-in-a-lifetime for most people. I mean, the intent is that this exhibit will tour. We're thrilled to have the world premiere. It will then go to Paris and London and around the world, and then go back to Egypt, where they're now completing work on the new Grand Egyptian Museum, which will become the permanent home. So you could go to Egypt after 1922 and see them there, but this is a great chance to see it here and be able to see it in Los Angeles.
한편 전시회는 내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캠퍼스와 인근 타운을 잇기 위해 공사 중이던 육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육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당시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들을 덮쳐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봄방학 기간이어서 당시 캠퍼스에는 학생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포레스트힐 고교에서 어제 총격 위험 낙서가 발견돼 학교가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재학생이 책상에서 총기 소지를 암시하는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학생들을 격리 조치시킨 뒤 학교를 수색한 결과 총격 위험 낙서는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용의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 버겐 카운티 재산세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은 14일 5억 3,080만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는 인상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1,080만 달러가 늘어났지만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 외 세금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추가 재산세 징수는 없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25일부터 부산 인천 구간의 환승 전용 내항기 운항을 매일 2회로 증편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을 찾는 한인들도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증편 운항으로 부산 또는 동남권 출발, 인천발 미주행 전편을 연결할 수 있는 스케줄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국제선 항공편으로 환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